여러분, 아직도 가짜 검사로 MBTI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프리한 교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MBTI를 알고 계시는 16 Personality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MBTI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이트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검사 정식 MBTI 검사가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뭐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짜라는 이유로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요. 실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요, 정식 검사랑 이 검사랑 결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뭐 검사 결과만 가지고 자기 유형을 찾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상담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식 진단 검사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16 Personality.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16 Personality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 검사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MBTI 검사가 아니고요. 자기들도 MBTI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MBTI 검사를 아주 교묘하게 그냥 베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짜 검사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정식 MBTI 검사와 16 Personality에서 진행하는 검사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각 코드의 원문 단어와 척도의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뭐 미묘한 차이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 I, 뭐 SN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알파벳이요, 특정 단어의 약자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16 Personality는 이런 약자는 같긴 한데요. 풀 단어를 일부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BTI의 저작권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특히 두 번째 척도인 S랑 N을 나누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척도 판단 기능에서는 뭐 사고랑 감정 똑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살짝 단어를 바꿔서 척도의 이름을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벳 코드 자체는 같은 걸 쓰고 있지만 MBTI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척도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뭐 해석이 조금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MBTI는 네 가지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6 Personality에서 얘기하는 그 검사는 5개의 척도를 제공하죠. 아니 그러면 16개가 아니라 3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뻔뻔하게 16개를 해? 도대체 이 척도도 무슨 기준으로 작성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그리고 본인들이 MBTI라고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검사의 이름은 정확히 이 검사입니다. 몰라 난 모르겠어. 자, 두 번째, 검사 문항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검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험이나 데이터 분석, 상담을 통해서 검사 결과가 실제 우리 이론과 잘 맞게 떨어졌는지, 상담을 했을 때 이 코드에 맞는 사람이 정말 이 결과값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항의 개수를 선정하게 돼요. 그리고 문항 자체를 보면 되게 간단하게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단어 하나하나의 검사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항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꽤나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6 Personality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해봤을 때 60개가 나오더라고요. MBTI 정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사실 MBTI 정식 검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웃겨. 아니 이게 MBTI 검사잖아. 여튼 MBTI 정식 검사 폼 M 버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3 문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하니까 척도별 문항 개수까지 외웠어요. 21, 26, 24, 21. 뭐 검사 문항이 많다고 뭐 좋다 아니다 뭐 이건 아니지만요, 그 문항을 통해 하나하나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세 번째, 검사 방식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데요, 그 사이트에서는 무료 검사 방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먼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이렇게 7개의 답안지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7점 척도 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혹시 MBTI 검사 해보신 분들, 정식 진단지요, 혹시 검사 방식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정식 검사의 경우에는 제가 저작권상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양자택일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유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극단적으로 나눠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7점 척도로 검사해가지고 유형이 나온다? 유명한 검사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론상으로 아예 틀린 검사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검사 방식과 결과값이 인간관계가 맞지 않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럼 7점 척도니까 가운데를 계속 찍으면 다 반반이 나오잖아요? 그럼 유형이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본인들이 알고리즘이 있는지, 뭐 특정 문항에 가산점이 있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자료들이 좀 공개가 돼 있는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반반반인데 유형이 나오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몰라, 뭐 가산점이 있나 보지.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무료 검사라고 알고 있는 16 퍼스널리티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검사와 정식 MBTI 검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은 분들이 저작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기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됐고,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시기잖아요. 근데 정식 검사를 베껴놓은 이 검사가 공짜라는 이유로 많이 이용되게 되고 무분별하게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오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근거 없는 자료들, 그런 것들이 양산이 엄청 되었죠. 자연스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형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본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재미로만 판단할 건 아니거든요. 특히 많은 유튜버들이나 혹은 방송에서도 가끔 이 사이트, 가짜 MBTI 검사 사이트, 거기에 있는 그래픽 자료를 가져다 쓰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본인들도 함부로 자기 거 인용하거나 사용하면은 되게 화를 내실 것 같은데, 가짜 검사가 되려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막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명하신 분들이 이걸 보겠어요. 물론 악의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정식 검사 접할 일도 별로 없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거겠지만, 사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할 위치는 아닙니다. 정식 검사 이용한다고 저한테 수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좀 이런 사실들을 알고 가짜 검사와 가짜 자료들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MBTI 검사가 최고의 검사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마냥 가볍게만 다뤄질 만한 이론도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저도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말이 지금 길어졌는데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검사 이야기 들려드릴 걸 약속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빠잉.